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떤 기업이 수천억 원을 들여서 거대한 공장을 짓거나 최신 로봇을 쫙 깔잖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엄청난 결정을 내리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경제학의 핵심만 쏙쏙 알려드리는 경제학 짱 박사입니다. 오늘 바로 이 질문, 기업은 도대체 왜 그리고 언제 투자하는가? 여기에 대한 신고전파 투자 이론의 아주 명쾌한 답을 같이 찾아가 볼 겁니다. 그냥 돈 좀 될 것 같은데 하는 막연한 감만으로는 절대 안 되겠죠. 수천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 뒤에는요, 아주 정교하고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그 계산의 핵심은 뭘까요? 네, 신고전파 이론에서는요, 그 해답의 열쇠가 바로 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라는 개념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기업이 자기가 가진 기계를 사용하는 데 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다 계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개념을 한번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갈 길입니다. 먼저 투자의 핵심인 사용자 비용이 대체 뭔지 알아보고 이걸 간단한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엔 현실 세계의 아주 중요한 변수죠. 바로 세금을 여기에 더해 볼 거고요. 정부가 이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늘리려 하는지 그 전략도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론이 과연 현실에서도 먹히는지 실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고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을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입니다. 투자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란 개념부터 제대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회사가 10억짜리 기계를 샀어요. 그럼 이 기계는 우리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직접 쓰는 대신에 다른 회사에 빌려줬다면 뭘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임대료를 받았겠죠. 바로 그 포기한 임대료,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즉 기회비용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 것을 내가 쓰더라도 절대 공짜는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이 보이지 않는 비용을 우리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숫자로 명확하게 계산해내는지 그 비밀 공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공식 C는 QR 플러스 델타. 이게 오늘 이야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 복잡해 보이나요? 전혀 아니에요.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여기서 C는 우리가 찾고 있는 사용자 비용이고요. Q는 기계 가격, 그리고 저 괄호 안에 있는 R과 델타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비용의 정체입니다. 하나씩 뜯어볼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이자율 R은 뭐냐? 그 기계를 살 돈으로 그냥 은행에 넣어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이자. 맞습니다. 기회비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감가상각률 델타는 뭐냐면 기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낡고 닳잖아요. 그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비용을 말해요. 이 두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더한 다음에 원래 기계 가격 Q에 곱해줘야 비로소 진짜 사용 비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간단한 공식만으로는 현실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학생들이 꼭 질문하는 게 있거든요. 교수님, 현실에는 세금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기업 활동에 절대 빠질 수 없는 변수, 바로 세금이죠. 이 세금이 들어가면 사용자 비용 계산이 훨씬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와, 세금이 더해지니까 공식이 훨씬 복잡해졌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세금은 단순히 비용을 늘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할인 쿠폰 같은 것들이 추가되면서 오히려 투자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할인 쿠폰들이 뭔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해 보죠. 바로 이 세 가지가 정부가 사용하는 핵심 정책 도구들입니다. 저기 타우는 법인세율, 그러니까 기업이 내야 하는 기본 세금이고요. X는 감가상각공제인데 이게 뭐냐면 니네 기계 날는 만큼 우리가 세금 깎아줄게 하는 혜택이에요. 마지막으로 Y는 투자세액공제인데 이건 네가 투자를 하면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그냥 깎아줄게 하는 가장 강력한 당근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정부는 방금 우리가 본 이 세금 도구들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해서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또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까요? 그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정책의 목표는 아주 심플합니다. 바로 이 세금이라는 당근을 이용해서 기업이 느끼는 자본의 사용자 비용, 다시 말해 투자의 문턱을 확 낮춰주는 거예요. 기업들한테 야, 투자 비용이 이렇게나 싸졌는데 그래도 투자 안 할 거야? 하고 유혹하는 거죠. 자, 정부가 쓰는 대표적인 당근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가속상각은요, 원래는 나중에 받을 세금 공지를 미리 앞당겨서 받게 해주는 일종의 시간의 마법 같은 거예요. 투자세액 공제는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내야 할 세금에서 그냥 통째로 깎아주는 가장 확실한 할인 쿠폰이죠.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목표는 똑같습니다. 최종 사용자 비용을 낮추는 것. 자,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진짜 그럴까요? 이론상으로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바꾼다고 해서 현실 세계의 기업들이 정말 투자를 늘리거나 줄일까요? 이론과 현실은 다를 수 있잖아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학계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 홀 조겐슨의 기념비적인 연구를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분들은 수십 년 동안의 실제 데이터를 샅샅이 분석해서 이 이론이 그냥 책상 위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1954년에 도입된 가속상각 제도나 법인세 인하 같은 정책들이 실제로 기업 투자를 눈에 띄게 증가시켰다는 거예요. 즉, 정부가 던진 세금 정책이라는 당근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는 게 데이터로 떡 증명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정부가 당근을 줬을 때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까? 이 민감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경제학에서는 탄력성이라고 불러요. 마치 고무줄처럼 반응이 크면 탄력성이 높다고 하고 돌멩이처럼 반응이 거의 없으면 탄력성이 낮다고 하는 거죠. 이 지표를 알면 정책 효과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후속 연구들을 종합해 본 결과 투자의 사용자 비용 탄력성은 대략 마이너스 0.4에서 마이너스 1.0 사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고 숫자가 좀 애매한데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숫자의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정부가 세금 정책을 써서 사용자 비용을 10% 낮춰주면 기업 투자는 최소 4%에서 최대 10%까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즉, 정책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물론 그 효과가 4%냐, 10%냐, 이 정확한 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뜨거운 논쟁거리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딱딱 정리하고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기업의 투자는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보고 결정하는데 정부는 바로 이 비용을 세금 정책으로 조절해서 경제 전체의 투자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도 이 이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정책 결정자가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카드를 쓰시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할인을 제공하는 투자세액 공제일까요? 아니면 미래 세금을 미리 땡겨주는 가속상각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 정책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일지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의 다음 주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